이곳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마음을 두시는 곳이란 마음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구영삼입니다. 2006년에 MVP 선교회에서 비거주 비즈니스 선교사로 파송받았고, 그동안 쭉 국내 사역하다가 이번에 현장 사역자로 나가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역자로서 일을 해오다가 원래 가려고 했던 중국 선교사로 나가는 길들이 이렇게 무산이 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공부를 마쳐가는 과정에서 내가 목회를 할 건지 아니면 계속 선교사로 사역할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 작년 10월 달에 그리스 레스보스 섬에서 그 난민 캠프가 불이 나서 이제 긴급 지원하러 갔다가 거기서 난민 사역의 중요성들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난민과 관련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라고 시편 말씀을 주셨어요, 아침에. 그리스 레스보스 섬의 사역을 받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사역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뜻밖의 한 분을 만나게 하셔서 우간다라는 나라를 소개를 받게 됐었어요. 우간다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사실 기독교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가 아니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에게 우간다에서 사역하는 게 선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쭤봤을 때 그분이 정말 생각지도 뜻밖의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가 아프리카에 이슬람이 남하하고 있는데 우간다는 그것들을 막아내는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라는 이야기였고, 두 번째 이야기는 우간다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의 7나라에서 난민이 굉장히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150만 명 정도의 난민이 와 있고, 특별히 그 중에 이제 수단 난민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과거에 수단에 내전이 벌어져서 난민이 발생했던 이야기를 들었고, 아프리카에 이슬람이 남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한 번도 제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구나. 인구의 85%가 기독교인인 우간다의 최근 무슬림 숫자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몇몇 선교 전략가들은 남수단이 이슬람의 남진을 막는 전초기지라면 우간다는 이슬람 선교의 교두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우간다라는 나라를 이슬람이 공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냐면, 저희가 아는 그 쿠미 지역에 있는 동부 지역에 음발레라고 하는 주요한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도시는 별 못 느끼는데 그 도시를 갔더니 중앙아시아에 있는 것 같아요. 다 잿빛 건물에 여자들은 전부 다 이걸 쓰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아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왜 분위기가 이런가 봤더니 거기에 이슬람 대학이 있는데 학생이 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과 재정적인 걸로 이 나라를 공략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정말 아프리카의 영적인 컨프런테이션이 있는 그런 나라구나 하는 것들을, 그래서 이 나라를 믿음 가운데 또 재정적으로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더더욱이나 이제 이 나라 주변에 와 있는 난민들과 외국인들을 보게 되면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에리트리아, 수단, 그리고 옆에 있는 콩고는 사회주의, 또 케냐, 탄자니아, 이 나라들이 다 이슬람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피난 나온 난민들을 잘 섬겨서 이들이 정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기독교인으로서의 그런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정말 아프리카를 돕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모험 도전 개척이라고 하는 우리 MVP 정신과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일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신학부가 만들어졌는데 그 신학부를 개척했던 목사님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고생하시다가 이제 학교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신학부를 돕고 학교 전체 행정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겠지만 저희 진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말씀, 명목적인 신앙 또 주로 구전 문화에서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배우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 다음에 그 가진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게 어떻게 제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또 제가 관심 가졌던 외국인 사회인데 난민 학생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서 유학 온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국제학부의 학생들을 어떻게 잘 이제 훈련해서 그들에게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세계관을 가진 사람으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 것인가를 돕는 일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기회가 되면 성경이 읽어지네. 이제 제가 강사기 때문에 지금 우간다 상황이 기독교 색채는 굉장히 강하지만 그 우간다 현실이 그 우리처럼 정규 교육을 신학교 교육을 받은 분들이 목사로 안수를 받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좀 괜찮은 사람이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하면 안수가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우간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 공부고 제자 훈련이다라는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간다에 가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어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이 콘텐츠를 갖고 저도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지금 잠정적으로 그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로 세상이 다 멈춰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놀랍게 제게 2번이나 선교지를 갔다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가냐 많은 사람도 우려하고 걱정을 했는데 정말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현장에 갈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장 가서 느꼈던 점은 코로나가 위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는 선교의 문이 더 열리고 있는 것들을 제가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자기들과 함께 해주는 것에 대해서 현장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마음을 열고, 그래서 이제 2가지 방향이죠. 위험하기 때문에 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요즘에 발달한 IT나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줌이라는 이런 도구를 통해서 현장에 사역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우리가 선교 컨퍼런스 하게 되면 올 수 있는 강사가 한정되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요즘 인터넷에 연결되기 때문에 세계 모든 곳에 있는 사람이 다 들어와서 듣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나라에 있는 강사들이 자기 있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제한이 없어지고 폭이 넓어졌다. 그런 면에서 선교가 이제는 어떤 지역적, 지리적 한계를 극복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 코로나 시대의 선교의 방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선교사들이 있는 것만큼 위로가 되거나 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밀접하게 사역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그런 2가지 차원에 훨씬 더 폭과 깊이가 넓어지면서도 또 더 현장 중심으로 사역함으로써 그 하나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저는 코로나 시대에 선교의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